자, 이제 이 책에도 거의 마지막을 달려오고 있지, 그지? 진짜 많이 배웠어, 우리가. 중간부터 들어온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냐면,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지? 이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막 이런 거 배웠지, 그지? 그렇게 사로 끝나는 말 전부 다 뭐라고 그랬지? 품사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품사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품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품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명사가 있었고, 형용사가 있었고, 동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죠. 그죠? 품사 중에서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했던 거 기억나죠? 왜? 나머지 품사들은 전부가 다 뭔가 더해지거나 혼자서 못 쓰고 아니 뭔가를 바꾸거나 아니 뭔가를 연결해줘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게 뭐였어요? 전치사가 있었고 접속사라는 게 있었고 그죠? 대명사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영어의 품사는 원래 8개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7가지입니다. 왜? 감탄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빠져있는 하나가 감탄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는 총 8가지 품사로 만들어져 있다. 기억나죠? 모든 단어에는 품사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품사가 달라지면 단어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뭐도 같이 외워야 된다? 품사. 품사를 외우고 뜻을 외워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beautiful은 아름다운 이라는 뜻인데 beautiful은 아름답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가 다르니까? 품사가 다르니까. 아름다운이면 품사가 뭔데? 형용사. 아름답다라고 하면 품사가 뭘로 바뀌는데? 동사로 바뀌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단어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이 품사를 왜 배웠냐면 우리가 자, 이 품사를 이용해서 구성 요소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죠? 구성 요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품사를 배운 거예요. 왜? 영어에는 몇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근데 그 4가지 구성 요소에는 각각 어떤 게 들어간다? 단어가 들어간다. 그죠? 근데 그 단어가 아무거나 막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각각의 자리, 구성 요소에는 각각의 알맞는 품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품사를 먼저 배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영어의 그 4가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동사가 있었죠.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수러라고 부른다. 근데 수러라고는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죠?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 이렇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는. 그죠? 근데 각각의 구성 요소에는 각각에 알맞는 뭐가 있다? 품사가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동사 자리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죠? 동사가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는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보어 자리는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됐죠?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자리는 아니지만 뭐가 있습니까? 부사가 있죠. 그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말 기억납니까? 무언가를 꾸며주는 애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다. 수식어구는 품사가 총 2개밖에 없다. 하나가 뭐다? 형용사. 하나가 또 뭐다? 부사. 이해되죠? 됩니까? 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뭐를 만든다? 영어를 만든다.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어의 문장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 모양의 문장이 나온다. 첫 번째 모양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이걸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1형식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이걸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2형식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이걸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3형식. 네 번째 문장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걸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4형식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이걸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O 형식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문장에는 각각의 알맞는 해석법이 있다 없다? 있다. 다 배웠던 거죠. 그죠? 주어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석한다? 은, 는, 이, 가 중에 어울리는 하나 붙인다. 됐습니까? 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라고 끝내면 된다? 다라고 끝내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 형식은 어떻게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은, 이가 붙여주고, 그죠? 이건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보어, 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3형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 뒤에는 마찬가지로 은, 이가 붙여주고, 그죠? 동사는 다로 끝내면 되고, 목적어는 뒤에 뭐를 붙이면 된다? 을과 느를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이게 3형식 해석 방법입니다. 됐죠? 4형식은 마찬가지로 은, 이가 붙여주고, 동사에 어떤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야 된다? 4형식은 주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에는 뒤에 뭘 붙여주고 뭐뭐에게,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에는 뭐뭐을, 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모양은 마찬가지로 주어 뒤에는 은, 이가 붙여주시고 동사는 다로 끝내시면 되고 목적어는 을, 를 붙이거나 또는 이, 가를 붙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어에는 뭐뭐라고 아니면 뭐뭐 하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동사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이걸 먼저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명사, 그죠? 동사는 무조건 동사, 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보어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또는 형용사. 목적어랑 보어의 다른 점은 보어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같다. 목적어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다르다. 근데 뒤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의 그 차이점은 보어는 이 뒤에 있는 보어는 이 앞에 있는 목적어랑 같다. 여기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명사랑 이 명사는 다르다. 이걸로 형식을 구분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형식이 구분되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만 알고 있으면? 단어 뜻만 알고 있으면. 됐죠? 영어는 이거 말고 더 있다, 없다? 없다. 대박이죠? 진짜 많이 배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사실 영어가 끝난 건데, 우리가 더 배웠죠. 그죠? 구라는 쓸데없는 것도 배우고, 쓸데없지 않지만, 그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자, 이 선생님이 지울 테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안 적었겠죠? 안 적으셔도 돼. 어차피 배웠던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왜 지금 이런 것들 또 배우고 있냐면, 자, 이거면 끝이죠. 영어는 이거면 끝이에요. 그죠? 영어는 이거면 끝난 겁니다. 왜 이걸로 5가지 문장을 만들고 5가지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 수만 있으면 해석이 끝나고 해석이 끝나면 우리말로 이해가 될 거고 그죠? 우리말로 이해가 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가지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배우냐면 영어가 만약에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보어고 다 그리고 여기 단어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문장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가장 긴 문장이 4단어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영어는 많지 않죠. 왜? 대부분 다 영어가 길죠. 그래 안 그래요? 되게 길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독해책 봐봐요. 막 보면 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주어를 못 찾겠어요. 맞아요? 동사를 못 찾겠어요. 그죠? 동사를 못 찾으니까 이게 주어인지 이게 명사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이게 보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럼 영어는 왜 길어지는가를 알면 게임 끝나는 거 맞습니까? 영어 왜 길어진다고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문장에 막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였죠. 그럼 우리가 영어 문장을 제대로 보려면 첫 번째 뭘 지워야 됩니까?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지워줘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막 지워요? 그러면 해석이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운다? 가로쳐서 마음속에서 지운다. 그죠? 그런데 부사가 들어갔다고 해도 문장이 더 길죠. 그건 또 왜 그래요? 구나 절이 이런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에 들어가서 그래요. 구가 뭔데요? 단어 덩어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만약에 단어 덩어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걔는 명사일까요? 명사가 아닐까요?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면 되니까? 명사만 되니까. 그러면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야 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명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단어보다 조금 더 긴 명사 덩어리인 구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모양이 있는 덩어리인 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했던 거죠. 됐습니까? 자, 동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자리에도 여기에 동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사 덩어리인 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동사 덩어리는 아직 많이 못 봤죠. 그죠?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동사 덩어리들은 각각의 문법 용어 이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 못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진행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완료라든가 말만 들어도 막 톤날 것 같아 막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응? 그죠? 현재 완료의 진행이라든가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걔들이 기본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단어가 2개 이상이 결합된 동사 덩어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걔들 동사 구라고도 부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각각의 모양이 쓰임이 다 달라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문법 체크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동사도 구가 있다. 덩어리가 있다. 그럼 동사에는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사에는 절이 없습니다. 동사에는 단어와 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절 있으면 토 나와요 진짜. 그죠? 정말 동사가 막 이렇게 막 나오면 못해. 그죠? 자, 세 번째로 목적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단어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또 구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절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그죠?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형용사부터 할게요. 형용사는 여기에 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형용사는 여기에 절은 못 들어가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절은 안 된다. 형용사 보어 자리의 형용사는 형용사 단어 아니면 형용사 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명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명사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고 구도 들어갈 수 있고 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에 단어만 나와 있는 문장은 별로 없어요.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어디서 배우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전부 답니다. I fly 뭐 이런 거. 그죠? You are beautiful. 그죠? 3형식 얘기해 볼까요? I love you. 그죠? 4형식 얘기해 볼까요? I give you a chocolate. 이게 지금 단어만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죠? 5형식 볼까요? I called you John. 이게 단어만 들어가 있는 문장의 형식이에요. 근데 형식을 다 이렇게 배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배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짜 영어를 봤을 때 진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봤을 때 형식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형식을 단어만 들어가 있는 형식을 배우면 그때는 쉬워요. 배울 때는 쉽다고요. 왜? 단어만 들어가 있어. 너무 쉽잖아. 근데 그거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쓸모가 있긴 있어요. 언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그런 단어야. 그런 문장이야. 그죠? 4학년이 되니까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5학년 어이 뭐지? 6학년 짜증나는데 중학교 가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천천히 했냐면 이 개념을 알려주려고 그 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공부를 다 배우고 봤더니 문장이 왜 길어지고 영어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까지 배웠어요. 맞습니까? 명사구의 모양, 형용사의 구의 모양, 부사구의 모양을 배웠죠. 그죠? 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준동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준동사.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 앞에 뭘 붙이거나 뒤에다 뭘 붙이거나 모양을 바꿔서 그걸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거. 그죠? 동사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거. 제프동에 뭐가 있었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 동사 뒤에 ing. 그리고 pp. 그쵸?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는 어차피 문법을 다시 하게 되면 거기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크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동사 원형이라는 단어에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면 그게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준동사의 특징이 뭐였죠? 동사가 할 수 있는 건 얘도 다 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표정이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였는데 얘를 앞에 to를 붙였어요. 그럼 얘 명사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죠? 자세한 건 문법 할 때 다시 배웁시다. 그래서 구에 준동사라는 게 나오면 문장이 길어진다. 이거였어요. 됐습니까? 자, 구는 선생님이 왜 모양을 종류를 알려줬냐면 사실 모양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모양을 알려준 걸 외워놓으면 그게 몇 번 명사구다, 이게 2번 명사구다, 3번 명사구다 이런 게 보여지기 때문에 덩어리를 보기 쉬워져요. 그래서 외우는 게 어렵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는 굳이 이게 몇 번 명사구다라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덩어리째 보일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막 다른 중학교 가가지고 막 초등학교 다른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5번 명사고요.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선생님한테 5번 명사고요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내가 만든 거라. 내가 만든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명사구의 종류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너희들 외우기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해하셨죠? 원래 막 모양이 막 있어가지고 이걸 일반 명사라고 불러. 이런 거 없어요. 여지껏 막 다 있는 줄 알았구나. 그치? 없어요. 너희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쌤이 만든 거예요. 확실히 근데 모양을 알고 나니까 좀 쉽죠? 그죠? 그렇게 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절을 배워야 돼요. 자, 여기 절. 여기 절. 여기 절. 여기에도 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듣니? 자, 이제 절을 배우고 나면 사실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영어를 왜 덩어리로 봐야 되는지는 모든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영어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품사가 뭐죠? 명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왜? 명사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영어에서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뭐? 부사 지워라. 두 번째 뭐? 명사 묶어라. 왜요? 명사가 제일 많으니까. 그죠? 마지막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동사 잘 파악해라. 이 세 가지. 동사 잘 볼 줄 알고, 명사 잘 묶을 줄 알고, 부사 잘 지울 줄 알면 5가지 모양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독해 시간 할 때 애들 놀랬던 거 기억나죠? 지웠더니 모양이 막 다 나와.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절을 배울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절이 뭐냐면 명사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절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복습을 할게요. 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모양이 있는? 그렇죠. 모양이 있는 단어 덩어리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단어 덩어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품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단어 덩어리는 품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쟤는
그냥 구랑은 좀 다르게 모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걔가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품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얘도.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명사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사절. 됐습니까? 그럼 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리로 판단하는 거. 그러려고 우리가 천천히 배워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 맞죠? 주어 자리엔 어떤 품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모양이 있는 단어 덩어리가 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얘는 명사다 아니다? 명사다. 명사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얘가 명사절이 되려면 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목적어 자리라는 데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보어 자리라는 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뒤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네 군데 자리에 만약에 모양이 있는 단어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된다.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구성 요소를 다 배우고 이런 걸 배우면 쉬워요.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근데 생각을 해봐요. 너네들이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건 뭔지 몰라.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서도 이렇게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절은 명사절이 돼.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전치사가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 나는 이걸 모르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죠. 그죠? 근데 문법을 막 배우다 보면 단계별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우고 2학년 때 여기까지 배우고 3학년 때 여기까지 배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 줄 시간이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문법이 이해가 되고 해석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건데 너희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또 모양이 그럼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르는가? 그죠? 자, 그럼 그 모양이 뭡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단어 덩어리라고 합니다. 단어입니다. 중요한 거. 됐죠? 그리고 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어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사절. 그냥 이해되니? 자, 그럼 만약에 얘가 형용사절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얘가 형용사절이 되려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덩어리가 뭘 해야 될까요? 형용사가 뭘 하는데?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우리가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니까 이 절의 모양이 나와서 명사, 형용사가 된다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형용사절은 명사를 반드시 뒤에서 꾸밉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였죠? 보어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절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면 땡큐죠.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명사를 꾸밀 때만 뭐다? 형용사다. 이해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가 더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부사절이죠. 그러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자, 부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민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얘는 딱 하나밖에 못해요. 부사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딱 하나밖에 못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절도 쉽죠. 구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절은 딱 한 가지밖에 못해. 뭐만 좀 많아요? 명사만 좀 많아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이 편의상 절의 모양을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는 사실 뭐다? 사실 뭐다? 문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웠죠. 5가지 문장의 모양. 그 모양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뒤에. 근데 그 앞에 뭐만 붙으면 접속사 하나만 붙게 되면 그 문장이 뭐가 된다고요? 전체가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접속사, 다시 말해 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원래는 문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십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즐겁다. 2문장 맞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즐겁다. 이거 한 문장이죠. 그죠? 근데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지금 선생님 제가 뭘로 바꾼 거예요? 덩어리, 단어 덩어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넣은 거예요? 주어 자리에 넣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절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는 문장이 2개였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할 때 기억납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다. 그죠?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문장이다,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아니다.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얘는 이해돼요? 피아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게 명사라는 절이에요. 절의 모양 전부 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구에서는 우리가 명사구의 모양을 막 외웠어요. 그죠? 1번 명사구다, 2번 명사구다, 3번 명사구다, 4번 명사구다 막 7가지가 있었죠. 그죠? 절은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접속사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 뒤에 모양은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뒤에 모양은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앞에 접속사,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떨 때는 명사만 되고요. 어떨 때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명사, 부사만 되고요. 어떤 경우는 형용사만 됩니다. 접속사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래도 쉽다.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를 전부 다 알려줄게요. 다 적었죠? 첫 번째, 대시 있습니다. 대. 예쁘게 써줄까? 똑같네. 선생님이 아직도 이 전자칠판에는 글씨를 예쁘게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삐뚤삐뚤하게 나와요. 똑바로 거. 어쨌든 이게 대시죠. 그죠? 자, 이게 절이래요. 그죠? 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래요. 맞습니까?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절. 그래서 어떤 품사로 될 수 있다고요? 명사가 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대은 되게 중요해요. 왠 줄 알아요? 대은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있으면 명사. 얘가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 문장을 꾸미면 부사. 됐습니까? 자,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적으셨어요? 얘가 명사로 쓰였다라는 건 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이 자리에 대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됐습니까? 목적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전치사 뒤에 있다. 그럼 전치사 앞에 있는 뜻을 포함해서 해석하면 되죠. 주어, 만약에 in, that, 주어 동사다 이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안에서 이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건 뜻이 좀 다르니까 일단 설명만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절을 배울 때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이런 말들을 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쓰냐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완전하다 또는 불완전하다.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해요. 절을 배우고 나면. 자, 어떻게 해서 말이 나오냐면 자, 저기 접속사 대 보이지? 대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이렇게 물어봐요. 쌤들이. 그죠?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접속사 나왔어. 그지? 절 나왔지? 그럼 절의 문장이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이런 말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배운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못 배운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완전한지도 모르겠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의 기준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죠. 그럼 여기에 어떤 구성요소들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지 알죠? 어떤 문장이든 상관없어요. 이 뒤에 문장이 1형식에서 5형식의 문장 중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야 될 구성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이 끝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대시라고 접속사 쓸게요. 그런 다음에 I라는 주어를 썼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fly라는 동사를 쓸게요. 이렇게. 자, fly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나는 난다. 끝. 맞아요? 응, 그래. 이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뒤에 목적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의 문장이 되죠? 뒤를 지우고 보면 1형식. 그럼 1형식의 문장이 완전하게 있습니까? 완전하게 없습니까? 완전하게 있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이 써볼게요. 대순 써놓고 똑같이 I라고 해볼게요. 뒤에 wan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문장이 다 끝났어요. 자, want는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입니까? 필요 없는 동사입니까? 필요한 동사죠. 그러면 얘는 완전하다고 부를까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I give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you라고 할게요. 이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는 너를 준다 이겁니까? 자, 나는 너에게 목적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면 얘는 완전하다고 말한다고요? 불완전하다고 말한다고요? 불완전하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명사절은 뒷문장이 자, 대시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명사절이 되려면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죠?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that 뒤에 나와 있는 이 절이 명사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조건 첫 번째가 뭐냐고? 뭐라고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이게 that 주어 동사가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조건 첫 번째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요? 명사가 안 된다고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이거고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그때 뭐라 부른다고요? 명사절. 희랑이 이해돼요? 보성 알겠니? 오케이. 시환 이해돼? 이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조금씩 어려운 거 계속 해볼게요. 됐죠? 아직까지 다 이해되죠? 자. 오늘 대타다가 수업 끝나는 거 아니냐?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 네. 뭐, 늦으면 늦는 대로 천천히 합시다.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자, 주어 자리에 대시 들어갔어요. 그럼 변하는 거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대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에 that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 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앞에 있는 접속사 that 있죠. 얘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얘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장 볼 때, 우리 forward 문장 볼 때, reading forward 문장 볼 때 분명히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동사 뒤에. 그거는 뭐가 사라진 거다? 이 대시 사라진 거다. 부셨어? 잘했어. 됐습니까?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접속사가 나와야지만 주어 동사가 더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데 왜 주어 동사가 또 나왔지? 이것 때문에. 됐습니까? 뭐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I want that you 뭐가 있을까? You study English. 자, 그럼 나는 원한다.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 겁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는 대절이 나온 거죠. 명사절이 나온 겁니다. 그죠? 지금 that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해석해 볼게요. 나는 원한다.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이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워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I want you study English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피 볼 때 어때요? 주어가 2개 나왔죠. 동사 2개 나왔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면 멘붕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들이 나는 원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되죠? 여기에 대시 생략됐구나. 그죠? 대시 사라진 문장이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나는 원한다, 네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한 문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가 맞고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장은 생각해봐요. 문장 어떻게 끊어요?
마침표가 나와야 끊죠. 혹은 물음표가 나와야 끊죠. 근데 이 문장에 마침표, 물음표가 여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까? 문장이 끝났다는 겁니까?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마침표 여기 딱 끊어져 있어. 그러면 이건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원한다. 네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놓고 여기다 쓰면 되죠. 또라이 이렇게. 왜? 이 문장이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앞문장이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해서 일단 해놓고 밑에 코멘트 다는 거죠. 뭐라고요?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발하세요. 막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이대로는 곤란해요. 막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명사절의 특징, 특히 대세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what을 볼게요. 두 번째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됐니? 자, that과 what을 잘 이해만 해도 고등학교 문제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두 문제가 되게 작은 것 같죠? 그죠? 엄청 큰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냐면 what이라는 게 있어요. what. what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럼 what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이제 완전 불완전 이해되죠?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what은 뒤에 동사부터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없는 문장이 되죠? 주어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주어가 나와 있다면 목적어가 없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what입니다. 해석은 대시랑 똑같아요. 만약에 주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하는 것.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 봐봐요. 자,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대시 맞니? what이 맞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정답? 대시 정답.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뭐가 정답? what이 정답. 어렵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엄청 쉽죠, 그죠? 근데 문장으로 보면 안 쉬워요. 문장으로 보면 안 쉬워요.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고3까지 나와요. 지금 선생님하고 배우고 있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게 영어를 관통하는 문법입니다. 전부 다 가요. 니네 죽을 때까지, 영어가 사라질 때까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 사실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죠? 가르치는 선생님도 대단하고 그걸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보통 이해 안 돼? 안 대단해? 난 평범해? 아니죠? 대단하죠? 됐습니까? 자, 뭐다? 똑같다. that과 what은 해석하는 게 똑같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that과 what의 차이점은 뭐다?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다.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들어갈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체 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제부터 또 설명할게요.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들. 다 적었어요? 지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세 번째. 의문사 뭐라고 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단어들. 누가에 해당하는 단어이 뭐죠? who. 언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when. 어디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where. 어떻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how. 무엇을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what 또는 which. 아까 what은 했으니까 which만 할게요. 됐습니까? what도 돼요. 뭐가 빠졌지? 왜? 뭐죠? why.
이 6가지를 의문사라고 합니다. 여기 what이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what도 여기 된다. 됐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됐니? 이거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얘가 절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절. 맞습니까? 근데 얘가 무슨 절이 된다고요? 명사절이 된답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떤 절에 들어갈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사 뒤. 그래, 이 네 자리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후.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설명을 할게요, 좀. 큰 건 이해했죠? 자, 후랑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이제 이 말만 해도 이해되죠? 그죠? 후랑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나머지는 다 완전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후는 누가 동사 하는지, 왜는 언제 주어가 동사 하는지. 됐습니까? 왜는 where든 어디서 또는 어디로 두 개일 수 있어요. 어디서 주어가 동사 하는지 또는 어디로 주어가 동사 하는지. 됐습니까? how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하는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which나 what은 무엇이 하는지, 동사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주어가 동사 하는지. 됐습니까? why는 왜 주어가 동사 하는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모양을 갖고 있으면 뭐다? 명사절이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의문사 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절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자,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자, 얘는 절일까요? 헷갈리죠? 절입니까, 구성아? 세빈, 절일까요? 예린, 절일까요? 희령, 절일까요? 이거 절 아니에요. 절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의문사 뒤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심지어 when은 D가 완전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are you going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끊어볼까요? Are you going? 뭐 할 때 이렇게 쓰죠? 물어볼 때 이렇게 쓰죠. 제 말 이해돼요? 물어보는 말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죠? Are you going to school? 너 학교에 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Are you going to school? 너 학교에 갈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의문사라고 불리죠. 그죠?
얘네들이 의문사라 불리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할 때 이 물어보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다 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너는 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이때 뭐다? 절이 아닙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써볼 텐데 when you are going to school 이렇게 쓰였으면 얘는 뭘까요? 얘는 절이에요. 언제 네가 학교에 갈 것인지 가는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을 끝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문장과 절의 차이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의무사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어디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와요. 근데 아직 모르죠? 중학교 때는 시험 4번 봅니다.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1학기 처음 보는 거 뭐라고 불러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두 번째 보는 거 뭐라고 불러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첫 번째 보는 걸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두 번째 보는 걸 2학기 기말고사. 이거 어디 나온다고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죠. 3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배우는 건데. 근데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거 고르는 거 문제가 나와요. 여기 왼에 밑줄 쳐 있고 다음 중 이 왼이 다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4가지가 절인데 1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알겠죠, 뭔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2 때만 나올까요? 고등학교에서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죠? 왜 어렵지 않아요? 이 뒤에 문장 구성 요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봐봐요. 이게 웬이랑 이 웬이랑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됐습니까? 자, 요것도 이해됩니까? 자, 오늘 명사절로 쓸 수 있는 거 거의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싹 다. 자, 지웁니다, 이거. 다 적었죠? 자, 4번째입니다. 자, 4번째. if가 있어요, if. 그리고 whether라는 게 있습니다. if와 whether. 자, 얘도 절이라고 했죠, 그죠? 그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주어 동사.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if 주어 동사 하면 if 하면 딱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아, 없구나. 떠오르는 게 없구나. if 본 적 없어요? 만약에 이런 뜻 생각나죠, 그죠? 그죠? if 하면 만약 이런 뜻 생각 안 납니까?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if의 뜻은 뭐냐면 부사로 쓰였을 때요. if는. if가 부사로 쓰였을 때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명사죠. 뜻이 달라요. if가 명사로 쓰일 때랑 부사로 쓰일 때랑 뜻이 다릅니다. 자, 얘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입니다.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if 주어 동사를 봤을 때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하면 다 맞았죠. 그죠? 그 이유를 이제 알려줄게요. 자, if만입니다. if만. 밑에 whether는 아니에요. 자, if가 명사절이 되려면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라고 했죠. 얘는 한 군데 자리밖에 못 들어가요.
if가 명사절이 되려면 얘는 반드시 어떤 자리냐면 목적어 자리입니다. if가 명사절이 되려면 얘는 목적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어요. 즉, 더 쉽게 말하면 어디? 동사 뒤에 if가 나와야 돼요. 그때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냥 어렵니? 이건 아니오는 거야.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뭐 입은 아니오야? 이해하셨습니까? 시간 알겠어요? 얘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가 아닌, 동사 뒤가 아닌 동사 앞에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부사로 해석하면 돼요.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미 목적어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if가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얘가 딱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만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웨더는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뜻은 이건 똑같습니다. 그럼 웨더는 명사만 쓰이나요? 아니요. 부사도 쓰여요. 그때 if랑 뜻이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언제 할까요? 부사절 할 때.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 명사절 다 끝난 거예요. 어렵습니까? 모양 보고 제가 알려준 해석법대로 해석을 해서 자리 찾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문장만 저랑 같이 하고 나머지 문장은 숙제로 할게요. 문장 많지 않죠? 그죠? 한 문장만 저랑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 1번 문장 할게요. That he is honest is true. 뭔 말이야? 처음엔 몰랐을 거야. 그죠? 근데 배웠더니 알겠죠? 아! 대시 뭐다? 접속사. 대시 접속사인 거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오죠? 그리고 여기 형용사 나오죠? 몇 형식? 주어, 동사, 형용사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 지금 완전하게 있어요? 불완전하게 있어요? 완전하게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묶어 보시면 되죠. 왜? 절이니까. 됐나요? 그런데 얘가 명사절인지 확인하려면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전치사 뒤에 들어가 있냐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근데 뒤에 뭐 나왔어요? 절 뒤에? is 동사. 그럼 얘가 이 문장의 동사네요? 보이십니까? 얘는 왜 문장의 동사가 안 되죠? 그렇죠. 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이해됩니까? 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는 문장의 동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슨 동사? 이 절을 만들어주는 동사다. 됐죠? 그러면 이 지금 동사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덩어리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 되죠. 그럼 얘는 무슨 절이 될까요? 명사절.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가 동사 하는 거. 근데 이 형식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는 보어다. 맞습니까? 그는 정직하다죠. 어니스 정직한입니다. 근데 이게 대시 붙으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정직하다는 것. 됩니까? 근데 주어니까 뒤에 또 뭘 붙여야 돼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뒤에 또 뭐가 나오죠? true라는 형용사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또 몇 형식이 됩니까? 2형식 되죠. 됐어요? 그러면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뭐다? 사실이다. 문장에서 끝.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안 어렵죠? 하나 더 해볼까? 이거 볼까요? 재밌어요? 자, 봐봐요. 또 문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맨 앞에 외워 나왔죠? 뭐라고요? 접속사. 근데 봤더니 뒤에 주어 나왔죠? 뒤에 동사 나왔죠? 자, 고는 뒤에 더 다른 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럼 1형식 완전한 문장 맞습니까? 자, 그럼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묶죠. 묶어놨더니 뒤에 뭐 나오죠? was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문장의 동사. 됐나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되죠. 그럼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자, where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어디에, 어디서 또는 어디로. 됐습니까? 여기서 어디로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디로 그들이 가는지는. 됩니까? 자, unknown은 무슨 뜻이죠? 모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품사 뭡니까? 형용사.
그러면 주어, 동사, 형용사. 몇 형식이죠? 이 형식. 이 형식이면 어떻게 해석한다? 보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그가 가는지는 모른다. 해석 끝.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해석 다 되죠? 그럼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자, 10분 쉽시다.